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개의 자수로 나는데 I 자자예요. 이게 대괄호를 쓰고 싶은데 대괄호를 쓰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렇게 이건 시간이. 그래서 자꾸, 그리고 옛날 처음에는 대괄호를 안 썼잖아요. 옛날에는 저도 소괄호를 썼단 말이에요. 그게 길들인 것이 있어가지고 자꾸 이렇게 소괄호로 가려고 그러는데 대괄호를 쓰고 싶은 거예요. 이거 사실은 오늘날은 의미가 축소돼가지고 아들 자자로 더 많이 지쳐오고 있고요. 남자 여자 다 쓰는 글자 아니에요. 남자 여자. 이게 아들 자라고가 아이로만 풀이해 버리면은 조로자가 엄마가 이 글자를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어미 못자고 이렇게 쓸 때 엄마가 아들만 좋아한다는 얘기가 돼버리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면 엄마가 이게 손으로요. 손으로 아들한테만 젖을 먹이고 있는 상황이 돼버려. 딸은 그러면 굶어 죽으란 얘기야. 아이죠, 아이죠 원래. 근데 이제 농경시대 때는 농사를 지어야 되고 노동력에 더 도움이 되는 존재가 사내 아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남아선 노사상이 이제 글자 속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의미가 축소돼가지고 아들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자, 큰 머리하고 움직이는 손가락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발은 하나로만 표현했죠 원래. 그래서 이런 글자고, 그 다음에 이 글자는 부수자인데 단독체로는 거의 쓰임이 없는 글자 아니에요. 이 글자가 그나마 쓴다고 치면 문장 공부시는 그릇을 갖다가 기명이라고 그렇게 흔히 얘기거든요. 기명, 한자로 얘기지만 이음절 한자를 갖다가 표기해서 기명할 때 쓰는 명자인데, 자, 그릇의 형상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글자가 달라붙으면 다 그릇 관련돼 있잖아요. 그러죠? 뭐 동의분자라든지 뭐 잔잔자라든지 뭐 이런 글자들이요. 요 글자에 대해서 문자가 문화를 담고 있는데 저 옛날 식인문화와 연결시켜서 설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를 낳으면은 그 아이를 마다이를 낳으면 마다이를 삶아가지고, 이거 고문자를 보면 우리 책에도 나와 있지만 이렇게 그릇 속에 아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해 놨는데, 아이를 삶아 먹는 풍습을 갖다 표현했다고 했는데 그건 경강부에 시킨 설명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저 맛을 쓰는 맛백자 같은 경우가 인변에다가 사람 인자가 변인데 인변에서 흰백자를 쓰는데 흰백자가 그냥 음의 역할만 하잖아요. 사람 가운데 맞아야 되는 맛백자가 된 것처럼 이 글자도 아이 가운데 맞아야지. 아이가 뭐 여러 명 가운데 맨 처음 밑에는 맞이겠죠. 그런 명자가 맹이 됐다고 봐요. 형사자를 보세요. 자, 그렇게 만명자고요. 이저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되면 그런 명자가 음역을 한다는 얘기죠. 명이 맹이 됐다 이렇게 봐야겠죠. 요 글자는 다시 이렇게 개가 달라붙으면요. 개견자가 변화된 개자가 개선변 아니에요? 얘는 보이나요? 글자가 보여요? 이렇게가 이렇게 쓰면은 맹은 맹인데 개가 산악가에서 산악을 맹죠. 맹견을 때 쓰겠죠. 이 세상에 사나운 개는 사실은 없다고 봐야 돼요. 주인이 잘못 길들여서 그런 거지. 그래도 의도적으로 사납게 만드는 개들이 있어요. 어떤 개냐면 투견하는 개들. 투견하는 개들인데 이 투견을 하기 위해서 일본이 투견이 유명한 나라에 또 사실은 일본이 투견이 유명한 도시가 있어요. 그게 우리말로는 도사예요. 도사. 그 도사에서 불도고 세파드를 교접시켜가지고 아주 사나웠게 만든 개가 도사개예요. 도사개.
이 도사는 일본 지명과 관련돼 있어요. 우리가 진돗개라든지 풍산견, 이 진도 풍산이 지명이잖아요. 그처럼 도사도 일본 지명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 도사가 투견으로 유명한 고을인데, 투견의 장점을 갖게 할 수 있는 불독이나 뭐 셰파트를 이렇게 교접시켜가지고 더 싸놓은 개를 만드는데 그게 개가 도사개냐. 가끔 가서 도사개에 주인이 물려 죽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사나운 맹자를 보니까요. 사나운 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그가 어디 이제 도사개를 한번 얘기해 본 거예요. 그런 명자는 뭐 만명자나 만명자 다시 역할로는 사나운 명자만 기억하시면 되리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글자예요. 그릇에다가 아이들 상무 시기 문화에서 나온 그릇이라고 보는데요. 근데 그것은 경강부 입지 설명으로 본다 이거예요. 그냥 형성자로 보라 이거죠. 그릇 명자가 맹이 되면서 아이 자자에 의해서 맛이 됐다고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아름다울 우자가 있는데 아름다울 자를 여기다 써요. 요글자는 뭐 사람 이름이라든지 시오라든지 이런데 사람 이름이나 시오 이런데 주로 쓰이고 우리가 이렇게 쓰이는 우리말 어휘 속에서 포함되어 쓰이는 말은 없어요. 대부 이름에 이 글자 쓴 이유가 보니까 맹자라는 사람 대부 이름과 관련돼 가지고 나온 글자네요. 이 글자를 분석해 보면은 일단 두 개 자세로 분석할 수 있는데 이게 한 일자에 가진 자로 쓰이고 있죠. 자기 뜻을 잃어버리고 한 일자인데 원래 이게 병과 관련돼야 될 글자예요. 병. 왜 그러냐? 요 글자의 고문자를 보면은 이렇게 표현이 되는 소전의 형태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어. 이런 식으로. 소전의 형태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여기 속에 들어가는 글자를 기랄 글자를 이게 속에 들어가는 글자가 기랄 글자인데요. 교수님 좀 40자 들어가는 거예요? 계준자가 아니잖아요. 예, 40자 참에 강자를 몇 시자자를 썼니? 자, 제가 집중력이 떨어진 거예요. 여기서부터 잘못됐구만. 그러고 보니까 40자예요. 죄송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요 기랄 글자만 빼고 나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 글자가 정형화돼서 이루어진 글자가 바로 요 글자예요. 요 글자. 네, 그렇죠. 병어자예요. 이 뚜껑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손잡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병의 몸통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병어자. 이게 병어자가 쓰이지는 날이 그렇죠. 투볼 때 쓰이는 거. 투볼 때 쓰이는 글자인데 거기다가 이제 기랄 글자 형태가 이렇게 달라붙으면은 그것이 이제 정렬된 글자가 바로 이 글자인데 길이 1이 되면서 이거 병과 관련돼야 될 글자인데 한일자가 문서계약 같은데 도형이될 소지가 있잖아요. 손 하나 먹으면 10자로 바뀌고 위아래 선을 붙이면 소선자로 바뀌고 여기다가 이렇게 두 선 또 붙이면 5선자로 바뀔 수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일자가 일상생활에서 문서계약 같은 데 쓰여질 때 도형이 될 소지가 많으니까 마침 병과 관련된 이 글자나 이 글자나 의미 같으니까 이 글자에 가진 자로 빌려서 썼죠. 가진 자. 원래 글자보다 복잡하게 쓰여서 대신하는 글자를 가진 자라고 그래요. 근데 이 글자의 애초의 글자를 보면은 병호자로 써 있어요. 병호자로. 우리 책에도 보면 애초의 글자를 보면 이렇게만
이렇게만 펴는데 이걸 간략히 펴는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걸 간략히 펴는 거예요. 이게 간략히 이렇게 간략히 펴는 거죠. 이게 병호자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복잡하게 이렇게 했지만 사람 형태 이게 사람 형태. 이 글자가 원래는 병호자오고 이게 병호자오고 따지고 보면 병호자오고 이 병호자오고 하품호자가 합쳐져야 돼요. 옛날 글자를 보면은 이게 엄마가 잘 안 나가지고 이게 쓰는데요. 이게 병호자란 말이에요. 이게 병호자오고 이건 하품호자예요. 하품호자가 써야 되는데 근데 호절하면서 기랄 글자를 붙여가지고요. 병호자의 이 형태인데 그 속에 기랄 글자가 붙은 형태의 요 글자로 바뀌어버리고 이거 쓰이는데 요 글자가 합친 글자 요 글자예요. 요 글자가 이 아름다운 글자 아니에요? 원래 아름다운 글자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만 썼어요. 그러다가 호재로면서 마음 시자를 추가해가지고 마음 시자를 추가해서 이렇게 쓰고 그러다가 다시 호재로면서 방자를 졌자로 이렇게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쓰이고 있는데 최초에는 이렇게 쓰다가 그것이 문자를 오늘날 문자가 정형화되는 과정에서 병호자가 한일자로 바뀌어서 하품문자가 합쳐진 이 형태로 쓰이다가 이 형태로 쓰이다 여기다가 다시 개입문자를 추가해서 쓰기도 해요. 더 복잡하게 치면 개입문자를 추가시켜서 다 아름다운 거지 다 아름다운. 근데 왜 어떻게 해서 그러면 아름다울 줄 되냐? 한일자가 아니고 병호자 있잖아요. 호가 의가 된 거예요. 호가 의가 된 거예요. 호, 오, 원래는 병호자를 썼으니까 호, 오, 의까지 온 거이고 그 다음에 하품문자잖아요. 하품문자는 입을 크게 벌린 동작 관련인데 입을 크게 벌려서 기린다 이게 칭찬한다 이게 기린다는 말이 칭찬한다는 말이에요. 과장을 해야 돼. 예. 우리가 기뻐하는 글자 같은 경우 이렇게 했는데 이 기뻐하려면 입을 크게 벌려야 되나. 도끼 글자가 근이 헌눈이 되면서 입을 크게 벌려서 흔쾌히 입어 하라고 할 때 기뻐하는 글자. 기뻐하는 한자도 마찬가지잖아요. 황색관자가 반이 환이 되면서 입을 크게 벌려서 기뻐하는 거예요. 기쁨을 드러내는 입을 크게 해서 와 하면서 입을 크게 그래서 기뻐할 한자라든지 기뻐할 한자처럼 근데 입을 크게 벌여서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하다 근데 기리다는 뜻인데 뭘 칭찬하는 거예요? 좋은 거 아름다운 걸 칭찬하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아름다운 뜻이 나왔죠 이게. 병호자에 의해서 의가 되면서 하품호자에서 옛날 글자를 놓고 뭐 여기서부터 나중에 자꾸 글자의 뜻과 의미를 갖다 추가하려고 글자들이 더 달라붙지만 애초의 형태에서 보면은 병호자가 음역화로고 하품호자에 의해서 아름다운 뜻이 나왔어요. 자, 아름다울 자 자주 쓰이지는 않지만은 사람 의미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 좀 복잡하게 이렇게 만들어진 글자예요. 그렇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어기를 있자요. 어기를 자는 죄송합니다. 쓰이는 순서에 따라서 다른 가지 일자부터 써야지.
두 개 다 부숫자예요. 다른 가죽 입자에 대해서도 뭐 문짝자들이 이견들이 좀 있긴 하지만요. 저는 이 글자가 옛날 고문자를 보면 이렇게 뭉쳐는 뭔가를 뭉쳐는 형태 위에 발이 이렇게 사방에 발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 이렇게. 자, 사람의 팔이요. 사람의 팔이 이렇게 있는데 그 팔이 이렇게 왼쪽을 향해도 아래를 향해도 오른쪽을 향해도 위를 향해도 큰 형태로 다 표현했어. 문짝자들이 이설을 하는 게 이게 일정하게 경계를 두는 지형이라고 설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글자의 뜻이 다른 가죽이잖아요. 우리가 글자에 보면 가죽이란 뜻이 있는데 가죽을 나타내는 글자가 가죽 피자가 있고 가죽 격자가 있는데요. 이 가죽 피자하고 가죽 격자의 차이점이 잘 알다시피 털이 있냐 없냐 이게 지금 털이 있냐 없냐. 털이 있냐 없냐인데 가죽 격자부터 살펴보면 가죽 격자가 이렇게 머리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네. 우리가 짐승 가죽을 느끼면 머리 부분이 있고 몸체가 있고 이게 뒷다리 선생님 안 보여요. 출판이 안 되는 거야? 가죽 격자의 고문자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됐어. 이런 식으로 표현인데 이게 뭐냐면요 머리 부분이요. 이게 짐승을 가를 때 보면 배 같은 게 뭐 이제 상상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배 같은 걸 이렇게 갈라가지고 양쪽을 펼치는데 얼굴 가죽이 이렇게 나와요. 얼굴 가죽이 이렇게 얼굴 코, 눈, 코, 입 비비는 더덜더덜하니까 뺨 부분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 코나 이런 부분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그 다음에 앞다리가 짧은 게 앞다리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몸체가 이렇게 되고 뒷다리 털이 이렇게 나오고 꼬리가 털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식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 이런 식으로만 표현했어요. 그게 이거 아니에요 지금. 이걸 정리시킨 게 이제 가죽격자예요. 가죽격자인데 이것은 가죽격자는 가죽을 벗겨가지고 손질해 가지고 펼쳐놓은 거야 지금. 그리고 가죽 피자는 뭐냐면은 여기 형태에서요. 이 형태에서 가죽을 벗길 때 이제 살아있는 짐승을 죽여가지고 양이라면 양 가죽을 벗긴다고 치면은 양을 가죽을 벗길 때 되면은 이렇게 빠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빨리 눕혀서 아니야 옆으로 눕혀 옆으로 눕혀. 별 때 옆으로 눕는다고 두 발이 한 발에 그것도 이제 상상해야지만 할 때가 옆으로 이렇게 눕혀요. 이게 반쪽만 드러나는 거 아니야 반쪽. 그러니까 반쪽만 이렇게 일단 표현을 해요 반쪽만. 그리고 막 짐승 몸에서 벗겨내잖아. 배를 갈라가지고 손으로. 그 요 부분에다 손을 집어 이렇게. 요 부분에 손에. 이게 짐승 가죽 머리 부분과 몸의 중심하고 한쪽 털이 많은 배 부분 위에 배부 위와 손이 있는데 여기서 정화된 글자 이게 가죽 피자잖아요. 이거 막 벗기고 있으니까 이게 털이 있는 거예요. 털이 있는 가죽을 말하는 거이고 그래서 털 모자를 써서 모피 그러잖아. 모여하지 않잖아요. 그 털을 만든 물건한테 혁대는 털이 없잖아. 그 혁대는 이걸 쓰잖아. 이거 털이 없다고 바꿨어. 고쳤어. 그냥 고치다 바꾸다 뜨는데 혁신, 혁명, 혁파, 뭐 개혁, 변혁할 때 쓰는 혁자를 그래서 이 글자를 쓰잖아요. 고치다 이 뜻이 있어서. 뭘로 고치죠? 털이 있는 걸 털 없는 걸로 고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건 뭐예요? 손질해서 펼쳐놓은 상황이야. 손질해서 펼쳐놓은 상황.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건 털이 있고 털이 없다고 했는데요. 털이 없어도 털이 없는 걸 만약에 뭐 혁단을 만든다고 치면은 이게 뭐냐면 너무 딱딱해 굳으면은 왜 그러냐면 가죽 속에 지방이 들어있어요. 지방이 굳으면 딱딱해지거든. 그래서 못 써요. 이 상태에서 가죽 옷을 만들면 못 입어. 딱딱해서
딱딱해지니까 가죽 지방 구두가 되고 딱딱해져 버려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가죽을 갖다가 뭐 옷 같은 걸 만들어 입으려고 치면은 무드질을 해요. 무드질. 이 무드질이라는 게 뭐냐면은 지방을 없애주는 거예요. 가죽으로부터 지방을 없애는데 오늘날은 지방을 없애서 가죽을 갖다 프레스 같은 데다 지어가지고 위아래 압축을 시키는 프레스에다 넣으면 쭉 가죽이 그 프레스 속에 들어가가지고 압박을 받으면서 지방이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은 그런 기계가 없잖아요. 옛날 그런 기계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발로 지근지근 밟아요. 우리가 오늘날 옛날 세탁기 없던 시절에 이불 빨래 하려면 발로 지근지근 밟잖아. 그런 것처럼 발로 지근지근 밟는데 바로 그 형태를 갖다가 이것이 바로 뭉쳐놓은 무드지르기 위해서 뭉쳐놓은 가죽이에요. 근데 이게 아까면서 일정 경계를 두른 지역이라고 했죠. 이게 근문에 보면 이렇게 해서 표현이 됐어요. 이렇게 해서 표현이 됐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표현이 되지 않고 요 형태로도 표현이 되어 있어요. 동그란 부분이 아니고 이렇게 표현이 돼. 이건 뭐냐면 이거. 가죽 역자의 요 부분만 칼락히 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일정한 경계를 두른 지역이 아니고 가죽이라는 걸 드러나요. 이렇게도 표현된 글자가 있으니까 찾아보세요. 다른 가죽 입자를 오늘날 동그란 형태하고 이 형태가 있는데 이거 발이요. 이 나중에는 이제 양쪽 것은 지워 복잡하니까 좌우 것은 지우고 많은데 이렇게 표현됐기도 이 형태를 붙여서 이렇게도 표현되어 있다는 게 이렇게요. 이렇게도 표현됐어요. 그 문자에. 근데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이건 뭐냐면 이 가죽을 갖다 이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지금 간략하게. 그래서 일정 경계보다는 이거는 다른 가죽을 만들기 위해서 뭉쳐놓은 형태고 이거 펼쳐놓은 형태로 봐야 돼. 그리고 주변에 뭐예요? 발이야. 묻어지르기 위한 발. 그래서 부드럽게 다뤄가지고 가죽을 부드럽게 다룬 가죽이라고 해서 무드질해서 다룬 가죽이라서 그래서 다룬을 붙여서 이게 다른 가죽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차례예요. 가죽 빗자하고 가죽 역자하고 다른 가죽 입자를 구분해 줘야 돼. 가죽 빗자는 짐승에서 손으로 가죽을 막바로 벗기고 있는 짐승을 옆으로 눕혀가지고요. 머리 부분, 몸체 중심과 배 부위에 이 가죽을 갖다가 손으로 이렇게 벗기고 있는 모양에서 나온 글자고 그것을 이게 이제 다 벗기고 난 뒤는 손질해가지고 이렇게 펼쳐놓은 형태고 가죽 역자는 그리고 그 가죽을 발로 받고 있는 형태의 글자가 다른 가죽이 있잖아요. 여기 다루는 무드질을 해서 부드럽게 다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피자하고 혁자하고 위자를 갖다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요. 이편삼자 부드러운 가죽. 부드러운 가죽인데 이게 부드러운데 끈 같은 거 가늘게 해가지고 끈으로 만들어가지고 좀 질기겠죠. 그래서 역글편자예요. 역글편자. 역글편자를 갑자기 위편. 역글편자를 어떻게 써야 돼? 실사면 그렇죠. 실사면에. 집합자에다가 네? 이게 맞나? 예. 아니 갑자기 이상해진다. 하도 안 쓰다가 오래간만에 쓰니까 입편 3점? 응. 그럴 수 있죠. 아이 그 자주해서 문제라니까. 아니 썼다가 금방 실사 썼다가 지웠어 또 이게 이상하게 생각이 돼서. 공자가 주역책을 갖다가 가죽권이 세부 끊어질 때가 옛날엔 주관으로 책을 만들었으니까 그 주관에 가죽권으로 묶어놓던 거예요. 그걸 세부 끊어질 정도로 봤다고 해서 나온 말이 이편 3절 아니에요? 그때 쓰이는 위자고요. 이 위자는 위편 3절이란 말에 쓰이지만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 줄 경우에는요. 지금 이거 어길 위자예요. 인원위인데 이거 책받침에 달라붙은 길 관련돼 있죠. 길 가는 길이 어그러진 상황이죠. 제대로 된 길이 아닌 걸로 가는 거죠. 어길 위자가 있고 그 다음에 사방을 지킨다고 해서 사방을 있는데 지킬 위자가 있고요. 빨간 거 쓰면 안 된다고 했는데 빨간 거 쓰고 있었죠. 그 다음에 애울 위자가 있어요. 애울 위자.
예문자요. 호의 뭐 할 때 쓴 글자, 분위기 뭐 할 때 쓴 글자요. 그 다음에 클리자에서 사람이 크다. 이순신 장군 이런 분들이 덩치가 크다고 안 그래요? 큰 사람들이 아무래도 몸집이 큰 사람들이 뭐 힘을 더 쓸 수 있고 그러니까 공자도 크대요. 근데 이제 공자도 마찬가지죠. 위대할 있죠. 공자님도 컸죠. 그 다음에 시위자예요. 시위자. 여기 날실이 있고 날실을 나타내는 때 날경자죠. 날경자. 시실이 있어요. 이렇게 시실. 그래서 옷감이 짜여진 것처럼 어떤 일이 어떻게 진행된 일을 갖다가 상황을 얘기하는 게 경위잖아요. 그 일이 어떻게 된 그 일의 경위를 얘기해봐라. 경위를 얘기해봐라 할 때 쓰는 그 경위예요. 옷감이 짜여진 것처럼 어떤 일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냐를 갖다가 물을 때 일의 경위를 얘기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잖아. 경천이지. 세상을 다스린다 할 때 경천위지. 경천위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게 하늘 이게 다스린다는 뜻이고 이것도 다스린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위자로 쓰이는 글자로서 이게 위 있는데요. 위자가 아니고 휘로 쓰이는 글자가 있는데 꺼릴 위자. 뭘 흑일 꺼린 거야? 말하는 걸 꺼린 거야. 그래서 말씀 글자를 붙여서 이렇게 쓰죠. 부모가 자식 이름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도 피위 하나 아니에요. 피위. 그래서 이제 굳이 어쩔 수 없이 얘기할 때는 저희 아버지는 성이 김이고 이름은 종자 협자입니다. 해서요. 성까지 잘 붙이면 안 돼요. 성은 무엇이고 성은 김자고 뭐 이름은 종자 협자입니다. 이렇게 아니고 성은 잘 붙이면 김이고 이렇게요. 어쨌든 그런데 부모가 옛날에 군주 시대 때는 임금 이름을 특히 피입했어야죠. 그래서 사관이 실록에 기록할 때도 임금 이름 기록을 안 오고 그래서 임금이 어떻게 돼요? 그런 걸 피를 하는데 자주 쓰이는 글자 또 이름을 두 자로 쓰면은 더 피를 해야 글자 한 글자 더 늘어야 돼. 그래서 옛날 임금이 될 사람들 이름은 어떻게 돼요? 외자고 또 벽자라고 해가지고 잘 안 쓰이는 글자들 안 쓰이는 글자들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에 산자 말을 산자 있는 글자 이런 글자들 쓰잖아요. 이렇게 잘 안 쓰이는 글자들 그 피위를 그 피위 그걸 피위 한다고 피위. 이성계도 처음에 왕이 그 사람이 태어났을 때는 왕이 될 팔자가 아니었는데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쓰다가 이제 어떻게 해서 이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단으로 봤잖아요. 주공단의 단으로 외자로 바뀌는데 비교적 덜 쓰임이 덜한 이룰 승자가 얼마나 쓰임이 많아. 그러니까 이게 단으로 바꿨다고. 자, 그런 것들이 피위한다고 보고, 이 피위의 위자는 피하고 피지부지 꺼린다 이거예요. 꺼리지. 피지 그자가 아니라 숨길필자로 써야 되나? 이렇게요. 피지비지 꺼리고 숨긴다. 그러니까 글자가 들었으면은 휘지 비지 이렇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오늘날은 흐지부지로 갔겠죠. 흐지부지의 원말이 휘지비지에서 나왔어요. 꺼리고 숨긴다 이거죠. 자, 그럴 때 쓰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 글자 더 할까 싶었는데 시계를 보니까요. 오늘 여기서 몇 개 낫겠네요. 울타리 글자요. 세장번이라고 하는 글자인데 이 글자는 다음 시간에